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동진강이라는 그런 곳인데요. 지난 시간 새만금의 젖줄인 동진강을 찾은 서승찬. 아무리 겨울철 유명한 필드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움츠려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케이! 겨울철이면 베스들이 꼭 한번 찾게 되는 필드가 오우, 힘 제법인데 바로 동진강이다. 아주 미세하게 탁, 탁, 탁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피쉬 아직도 물 한가운데 바닥권에서 입질을 하네요.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천천히 이용한 결과 그는 겨울이란 계절이 무색할 만큼 최고의 손맛을 선물 받았다. 야, 사이즈 좋다. 야, 이 귀한 스키즈 크랑크베이트죠. 바닥을 탁 치고 멈춰서 기다릴 때 살짝 떠오르거든요. 그럴 때 입질은 쭉 하고 끌고 들어가는. 오케이. 50cm급 빅베스를 낚기 위한 동진강에서의 제2라운드. 동진강은 최고의 행운을 안겨줄 수 있을까? 갑자기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낚시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초반의 걱정과는 달리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는 동진강에서의 베스 낚시 때문에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서승찬이다. 이제 더 이상 마리스 조가에 연연하지 않는 그의 절대적 목표는 빅베스. 너무 평소처럼 움직임을 빠르게 하드베이트를 하드베이트답게 운용을 했을 때는 베스들이 쫓아와서 물어주는데 어느 정도 좀 능력치가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같이 추운 날은 저수온기에서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베스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베스가 공격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액션, 그러한 액션이 저수온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베스들이 딱 그러한 패턴의 입질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수온기의 낚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성이 떨어진 베스들의 움직임에 맞춘 슬로우 액션. 현재 서승찬은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운용하며 계속해서 입질을 받아내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베스의 기운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서승찬. 으이씨, 순간 발 앞에 붙었어. 오케이. 낚싯대를 제어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기운을 내뿜는 녀석. 이야, 힘. 야, 왜 이래. 오, 좋아. 오짜다. 드디어 동진강에서 런커급 빅베스 사냥에 성공한 서승찬이다. 와, 드디어 빅사이즈 베스. 와, 거의 발 앞에 다 왔을 때 딱 물고 턴에서 돌아갔나봐요. 와, 순간적으로 힘을 팍팍 써대서 와, 힘들었습니다. 앞바늘 뒷바늘 완벽하게 훅셋이 됐죠. 힘든 겨울 낚시였지만 패턴을 찾고 집요하게 노렸어요. 그러다가 베스가 이제 석축 가까이 붙었다는 단서를 얻은 뒤에 좀 더 발 앞에서 조금 더 스테이 시간을 늘려줬거든요. 바닥을 찍고 천천히 떠오르고 찍고 천천히 떠오르고 바로 발 앞에서 이 녀석은 입질이 아주 미약하게 로드의 팁이 타닥 타닥 한 3번 정도 움직일 때까지 훅셋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살짝 훅셋을 했을 때 일단 동진강에 빅베스가 많은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에 빅베스를 만나는 건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냥 어느 정도 조가만 나와준다 그러면 참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는데 운 좋게 크랑크베이트 패턴이 딱 먹혀줬네요. 크랑크베이트,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아주 살살 미세하게 운영을 했을 때 베스들의 마리스 손맛까지 사이즈 선별까지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크랑크베이트 보통 이렇게 저수온기 겨울철 사용하기 꺼려하는 루어가 아마 크랑크베이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그런 루어일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밑걸림이 심한 석축 포인트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제대로 사용법을 알고 상상한 대로
딱 집중을 해서 연출을 해주신다면 윗걸림도 극복하고 많은 베스의 손맛도 볼 수가 있게 해주죠. 스키즈 크랑크베이트. 오늘 동진강 베스는 스키즈 크랑크베이트가 특효입니다. 스퀴즈 크랭크 베이트로 5자 베스를 낚아낸 서승찬. 최고의 베스 낚시철에도 낚아내기 힘든 녀석을 겨울의 강추위 속에서 낚아냈다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그다. 역시 물속에 큰 돌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아까 바람이 많이 불기 전에 지형을 미리 확인을 해둔 자리인데 역시 붙어줬네요. 오늘 하드베이트인 크랭크베이트로 놀라운 손맛을 경험하고 있는 서승찬. 하지만 왜 웜이 아닌 크랭크베이트를 웜처럼 이용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일단 웜으로 오래 기다려서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지만 공격적일 수가 있어요. 일단 지루하지도 않고 겨울 낚시라고 해서 움츠려서 천천히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딱 크랭크베이트의 저항감을 손으로 느끼면서 기다려주는 상당히 재밌는 낚시가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베스가 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낚시는 좀 지루하잖아요. 한 마리를 잡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베스의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낚시가 정말 즐거운 베스 낚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과 재미를 동시에 주기 위한 그의 선택이 바로 크랭크베이트인 것. 크랭크베이트가 오늘의 확실한 패턴이면 틀림없는 것을 보면 그의 선택은 가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큰 사이즈인 줄은 몰랐는데 가까운 데서 히트가 돼서 바로 석축에 안 휘감기기 위해서 바로 뛰었거든요. 떴다가 바로 베스가 거기서부터 힘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6파운드 카본 라인에 지금 미듬 라이트 마이크로 가이드가 장착된 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 정도 2kg 가까이 나가는 무게를 가진 베스도 강제 집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짜릿해요. 짜릿하네. 겨울철에 맛본 런컷급 손맛. 그 짜릿함은 경험해보지 않고선 느낄 수 없을 만큼 표현하기 힘든 것일 터. 그렇게 동진강에서의 낚시는 그의 추억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 만큼 강렬하게 각인되고 있다. 그의 말대로 행운의 화살은 그에게 날아왔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동진강에서 행운을 거머쥔 서승찬. 동진강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가 또 다른 행운을 잡기 위해 향한 곳은 수문 앞 포인트. 이곳은 석축이 잘 발달해 있고 수심 또한 좋기에 마지막 피딩 타임을 위해 그가 점 찍어놓은 장소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제일 마음에 두고 있었던 포인트인데 일단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여기는 상당히 바람을 많이 타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기다렸죠. 다른 자리를 낚시를 하면서 이곳에 이제 바람이 안 타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렸는데 지금 바람은 안 타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햇살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 지금 과연 이 자리가 어떨지 정말 제일 기대가 큰 자리거든요, 여기가. 피쉬. 오케이. 기대가 컸던 포인트인 만큼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입질이 찾아왔다. 여기도 연안 석축 가까운 곳에 베스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체크를 한다고 지금 물속에 석축이 끝나는 지점을 노려봤는데 거기서 프리릴의 입질이 탁 하고 들어오네요.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해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다소 기온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쉽기만 한 서승찬. 하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호의 찬스를 선물하는 곳이 바로 동진강이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다. 솔직한 얘기로 한두 마리면 충분히 만족할 거라는 그런 각오로 낚시에 임했는데 운 좋게 어느 정도 마리수와 좋은 사이즈의 베스까지 잡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베스 낚시는 사계절 패턴에 의해서 베스들은 움직여주고 그 패턴을 찾는다면 베스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탈출구는 있기 마련.
베스 낚시에서는 그 탈출구가 바로 패턴이다. 현재 쉘로우 크랭크베이트로 베스를 공략하고 있는 서승찬. 그에게 또다시 입질이 이어졌다. 알았어. 미안해. 야야야야. 야, 바로 발 앞에서 회수하기 직전에 셜록 크랭크베이트 딱 물고 나중에.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빵이 토실토실하니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정말 추운 날씨인데 이 정도 말 있으면 진짜 대박 조항입니다. 역시 낚시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좋은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1%의 행운을 잡기 위해선 99%의 노력이 필요한 법. 낚시에서도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탐색하는 자만이 대박의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서승찬이다. 명성답게 겨울 베스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참 보람되고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오늘 참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겨울철 최고의 베스필드. 동진강에서 강추위에 맞선 그의 인내와 도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선물 받으며 마무리됐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찾은 곳은 동진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돈지수로. 돈지수로는 그 크기는 크지 않지만 초대형 베스들이 자주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안녕하십니까, 에볼루션 서승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북 부안에 위치한 돈지수로라는 곳인데요. 이곳 돈지수로는 폭은 좁고 수심은 얕지만 상당히 긴 그런 구간을 가지고 있는 베스 낚시터입니다.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추운 겨울날인데요. 오늘 돈지수로 베스들이 과연 어떤 상태로 저를 맞이해 줄지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지수로에서 서승찬이 가장 먼저 찾은 포인트는 돈지수로의 상류지역. 연안 포인트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에 이곳에서 초반전을 펼치려는 그다. 하지만 아직 기온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 따라서 초반 약세는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일단 필드를 체크하면서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겨울 낚시이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람을 덜 타고 일조량이 좋고 베이트 피쉬가 있는 곳이죠. 일단 스몰 러버직으로 지금 탐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베이트 피쉬의 움직임은 목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아침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가 올라와서 일조량이 받쳐준다. 그랬을 때 베스들의 입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날이 흐리네. 강한 햇빛이 필요한데 겨울철 베스 낚시의 날이 좀 성패를 흐려.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온을 올려줄 수 있는 일조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의 날씨는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상황. 일단은 탐색이 시작할 땐 탐색이 중요하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베스가 붙어줄지 사뭇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 스피닝 채비로 써야 하는, 지금까지는 스피닝 채비로만 쓸 수 있었던 그런 루어죠. 마이크로 러버지가. 하지만 요새 베이트 피네스 장비가 생기면서 스피닝 장비로 사용할 때보다 좀 더 정확하고 멀리 던질 수가 있게 됐고 좀 더 파워 있는 낚시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서승찬이 마이크로 러버지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일단 저소음기에 강한 그런 루어죠. 마이크로 러버지그. 일단 어느 정도 작은 나풀거리는 볼륨감과 함께 딱 저소음기에 예민한 입질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질을 나타내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베이트 피네스를 이용을 해서 일단 아침 시간에는 좀 섬세하고 예민한 낚시로 접근을 하고 상황을 봐서 오후가 된다 그러면 좀 파워 있는 낚시도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겨울철 저수온기에 강한 마이크로 러버지그로 베스의 입질을 유혹하고 있는 서승찬. 우선 낮은 수온으로 활동성이 낮아졌을 베스들을 위해 섬세하고 예민하게 탐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러버 지그의 리드미컬한 액션이 베스들의 예민한 입질을 극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름 낀 하늘만큼이나 베스들의 입질은 막막하기만 하다. 일단 스피너베이트로 애들 좀 깨워보자. 더 이상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다. 예민한 접근에도 베스들의 소식이 없다면 이제는 숨죽여 있는 베스들을 흔들어 깨울 차례. 스피너베이트를 이용해 좀 더 공격적인 태세에 돌입하는 서승찬이다. 베이트 피쉬가 상당히 많다. 위쉬. 아주 미약하게 감고 있는데 그냥 물고 끌려오네. 드디어 스피너베이트의 베스가 반응해. 오케이. 사이즈 괜찮네. 스피너베이트. 돈짓으로 첫 번째 베스. 아이쿠! 개인기를 보여주는데? 돈짓으로 첫 번째 베스. 스피너베이트에 나왔습니다. 근데 입질은 브레이드의 회전의 진동보다도 미약할 정도로 스피너베이트가 계속해서 움직일 때 아주 살살, 아주 무게감만 살짝 느껴질 정도로 물린 상태로 한 1m 정도 제가 더 끌어봤거든요. 그냥 물고 가만히 끌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무게감을 확인한 상태로 살짝 그냥 끌어서 훅셋을 했는데, 스피너베이트의 아침 돈지스로 베스가 나와줬습니다. 역시 저소온기, 그것도 아침 시간 입질답게 아주 미약하네요. 하지만 스피너베이트 역시 저소온기에 상당히 위력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표적인 루어인데, 일단 역시나 베스의 템포, 슬로우하게 베스가 좀 더 쉽게 입질을 할 수 있게 그 리듬을 맞춰주는 게 오늘 또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약한 입질을 나타내는 베스. 느려진 베스의 템포에 루어의 움직임을 맞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블레이드의 반짝임과 진동이 베이트핏이 그대로의 모습이라 여겨져 아침 이른 시간에 빅베스 킬러로도 유명한 스피너 베이트는 저 수원계에도 위력을 발휘하는 루어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수온이 좀 올라가는 일조량이 좋은 시간 기대가 되겠는데요. 날이 좀 흐린 게 걱정이네. 좋아. 가라앉혀주고. 뭔가 건드렸어. 저 자리가 또 물속에 뭔지 모를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 리액션도 한번 줘볼까? 극도로 예민한 입질을 보여주고 있는 돈지수로의 베스. 최대한 베스의 호흡에 맞춰 루어를 운용하는 것이 입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일단 상당히 춥고 물이 수위가 어느 정도 줄어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유리해질 수가 있죠. 어차피 베스들은 이 좁은 수로 구간에 살아가야 하는데 물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베스들이 어느 한 지점에 많이 몰려져 있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 자리를 만약에 찾아낸다 그러면 물이 빠져 있을 때도 조항을 막 많은 마리수의 조항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만수일 때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헤쳐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평정심만 잃지 않으면 언제나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 언젠가 나타날 돈지수로의 빅베스를 맞이할 상상을 하며 여기가 뭔가 있어, 물속에. 기분 좋은 기다림을 준비하는 그다. 돌바닥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다. 으이씨. 오케이. 오! 역시 돌바닥. 이야! 힘쓰는데 좋아. 우후! 예. 사이즈 좋다. 으아! 이거죠? 스피너베이트. 돈짓으로 괜찮은 CR의 베스가 있었네요.
자, 일단 마이크로 러버직을 이용을 해서 일단 입질을 기대하는 낚시를 우선을 시작을 했지만 역시 좀 성급했던 것 같아서 스피너베이트로 일단 탐색을 다시 시작을 했죠. 베스의 입질을 받을 수 있건 없건 스피너베이트는 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루어고 빠르게 탐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몇 번 캐스팅을 하다가 물속에 보이지 않는 지형을 발견을 했어요. 뭔가 걸리적 거리는 그런 바닥이 있었고 방금 전 캐스팅에는 뭔가 또 불규칙한 돌바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돌바닥을 스피너베이트가 부딪히면서 지나올 때 이 녀석이 탁 하고 입질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수온이 아직 올라간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한 타이트한 곳보다는 물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커버라든지 물속에 있는 웅덩이 그런데 베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네요. 이른 아침에 나온 두 마리의 베스. 동진강에 이어 이곳 돈지수로 역시 행운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과연 동진강에서의 오자를 능가할 베스가 이곳 돈지수로에서 나와줄 것인가? 왔어. 방금 텐션이 강할 때 한번 쭉 끌었거든요. 하나, 피쉬. 오, 좋다. 오케이. 야, 힘쓰는데. 오, 야, 힘이 진짜 좋다. 피쉬. 오케이. 이리 와. 오우. 야야야야. 테일워킹까지 하네.